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엔트미디어, 우리 전기산업기사 24년도 1회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몇 과목으로 가냐면 3과목이 되겠죠. MC민과 함께하는 3과목 전기기 41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을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주자속의 최대치를 파이m, 극수를 p, 병렬회로수를 a, 도체수, 전기자의 전도체수를 z, 그 다음에 전기자의 속도를 nrpm이라고 했을 때 속도기전력의 시로값을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주자속은 이제 정연파라고 했고요. 일단 이제 속도기전력을 물어봤는데 공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직류발전기의 기전력 공식과 똑같은 형태의 속도기전력이 되겠습니다. 이 단상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이제 그 교류정류장기 파트에 이제 특수전동기로 들어가는 그 파트에 들어가는 전동기 일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속도기전력의 공식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a분의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a분의 p자 파이, 여기 이제 최대 자속이 들어갈 거고요. 60분의 n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각도가 주어지면 사인 세타까지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볼게. 이제 숫자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 루트 2분의 1 한 다음에 병렬의 수가 공식 물어봤죠? 그렇죠?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공식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찾아주시면 되겠네. 요거 그대로. 그래서 몇 번이냐면 정답 루트 2분의 1 들어가야 되고 a분의 p자 파이 m 60분의 n에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각도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요것만 여러분들이 없애 주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각도가 주어지면 사인 세타까지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들어갑니다. 변압기로 쓰이는 절연 요구되는 특성이 아니고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에 바로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 나와 있죠. 절연유의 구비 조건. 그 구비 조건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네 가지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절연 내력이 커야 되겠죠. 절연 내력이 클 것. 절연 내력은 뭡니까? 라고 하면 전압을 걸어가지고요. 우리 설비 시간에 얘기하죠. 전압을 연속 10분간 전로와 대지 사이에 걸어서 그 전압에 견딜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견디지 못하면 이제 절연이 파괴되겠죠. 그걸 우리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클수록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누가 들어가냐면 점도가 낮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낮을 것. 점도는 이제 액체의 끈끈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이 비유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전거의 체인이 녹이 슬었단 말이야. 그러면 기름칠을 하면 잘 굴러가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도가 낮을수록 액체 상태가 될 것이고 점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체 상태가 된다. 고체 상태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절연 내력이 떨어져요. 최종적으로는 냉각 효과가 떨어지고 점도가 올라가니까 냉각 효과가 떨어져 절연 내력이 떨어져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점도는 낮을수록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누구냐면 불이 붙는 점인데 인화점이 높아야 되겠죠. 인화점이 높을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130도 이상이 되더라도 버틸 수가 있더란 얘기야. 버텨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버티지를 못하면 나도 몰라 퍼져버리면 정전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인화점은 높아야 되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여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겨울도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점이 있어요? 응고점. 응고점은 낮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낮은 온도에서도 얘가 버틸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느 점은 낮을수록 좋겠다. 영하 30도 이하가 되더라도 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름과 겨울을 잘 이겨내면 뭐 사계절 1년은 그냥 가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절연유의 구비 조건은 이 네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암기를 할 건데 요거 클 것, 그다음에 낮을 것, 요거 높을 것, 요거 낮을 것이니까 요거 앞에 내용을 암기를 한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암기할 거냐?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느냐? 그러면 우리 EXID의 노래 중에 위아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 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2번에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답이 나왔네요. 그죠?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점도가 클 것이 아니라 낮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으로 들어갑니다. 삼성 유도전동기 운전 중 전압을 80%로 낮췄을 때 회전력이 몇 프로 감소하냐 물어봤는데, 우리 유도기에서 아주 중요한 식이 하나 나오죠. 토크하고 이제 전압의 관계입니다. 제곱의 비례. 그래서 토크는 전압의 제곱의 비례니까 지금 전압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80% 낮췄대요. 0.8의 제곱이 될 것이고, 요거는 0.64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몇 프로? 64%가 되는데, 지금 물어본 거는 감소분 물어봤죠? 감소분이 아니라 회전력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으니까 회전력이 64%로 감소가 된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88이 64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 직류 직관전동기를 전격 전압에서 전부하 전류 50A로 운전하고요. 토크가 2분의 1로 감소했을 때 부하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죠. 자기파는 무시한다 했고요. 그럼 직관전동기에서 토크하고 전류는 무슨 관계냐는 거야. 그래서 제곱의 비례 관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회전수는 어떤 관계냐면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직관전동기에서는 이 두 가지의 관계식을 또 알고 계셔야 돼요.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지금 이제 전류가 나왔기 때문에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처음에 지금 얼마 흐르고 있냐면 50A 흐르고 있고요. 이때 토크는 얼마냐면 전부하 토크니까 100% 걸려 있는 거예요. 1이 1. 자, 이렇게 운전하고 있다가 토크가 2분의 1로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때 전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요거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항상 얘기하지만 엄정화의 크로스 알죠? 엄정화의 크로스. 자, 크로스 해가지고 IA의 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50의 제곱 해주시면 돼요. 이때 제곱을 넘기면 몬트 루트 들어갈 것이고 2분의 1 그리고 얘는 제곱이 있으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오겠죠. 50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35A 정도 나옵니다. 35A. 그래서 정답이 4번에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 들어갑니다. 45번은 여기서 해결을 해보죠. 자, 45번은요, 동기발전기의 종류 중 회전계자형의 특징을 모르는 거. 우리가 이제 계자형이 있고 회전 전기자형이 있는데, 우리 동기기는 대표적으로 회전계자형을 씁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첫 번째 이유는 계자를 사용하게 되면 계자가 이제 철 성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튼튼하겠죠? 뭐 그 다음에 계자 쪽에는 직류 전압을 공급해 가지고 그냥 코일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흘리며 오른나사 법칙에서 자석을 만들기 때문에 뭐 구조도 간단하고 결선 자체도 복잡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손실도 적고 직류 전압을 가해서 자석을 만들기 때문에 뭐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회전 전기자형을 쓰게 되면 전기자는 Y결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산결선이 들어가요. 그 결선 자체도 복잡하고 고전압이 발생하니까 손실도 크고 뭐 이러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손실이 작은 회전계자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옳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4번에 보시면 기계적으로 튼튼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다. 4번에 있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동기기는 회전계자형이다. 계자가 회전하는 발전기가 누구냐? 동기발전기다. 이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이었고요. 넘어가서 46번 가겠습니다. 46번은 이제 직류에서 교류로 변환하는 기기 물어봤는데 전력 변환 기기들이 되겠습니다. 그 1번에 보시면 초포는 이제 전압을 제어하는 거예요. 직류 전압 제어하는 거고요. 회전 변류기는 이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이클로 컨버터는 이제 교류로 변환하는 거면서 주파수를 또 변환시킬 수 있는 주파수 변환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버터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인버터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인직교. 그렇죠? 인직교라는 단위를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직교라는 다리 하나 이름.
그다음에 이제 컨버터는 반대죠. 그래서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걸 이제 컨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는 이제 어떤 전력 변환기기에서 정상적인 변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반대로 변환하는 거잖아요. 인버터는 직류로 교류. 그래서 역변환 장치라고 해요. 역변환 장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4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요거는 이쪽에서 좀 풀어볼게요. 예, 여기 쭉 쪼아서 이쪽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자, 47번입니다. 자, 무슨 전동기라고 했냐면 분권 전동기라고 했고요. 사실은 이제 분권 전동기든 뒷권 전동기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회전 방향이 극성을 반대로 하더라도 변하지 않아요. 뭐 직권도 마찬가지고 분권도 마찬가지. 두 개 다 기출 문제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답은 뭐 똑같이 변하지 않는다가 답인데, 제가 그림을 그려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제 계좌권선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전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자, 아마추어.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압을 이렇게 공급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극성이 있는데 그냥 이제 전압을 공급했다 할게요. 여기를 플러스로 잡고 여기 마이너스 잡으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그래서 요 점에서 전기자 전류 IA가 흘러올 것이고, 여기에 계좌 전류가 흘러갑니다. 여기를 플러스로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한번 잡아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이제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제 플러스로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잡으시면 돼.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요점에서 전류가 IA가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갈 거고, 계좌 전류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 되겠죠. 자,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전동기에서 토크식이 있는데, 자, K파이에 IA라는 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려면 여기에 토크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역토크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와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가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하고 얘의 부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플러스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마이너스 t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해보죠 이제. 지금 처음에 전압을 공급했을 때하고 반대로 공급했을 때 전기자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붙냐면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계좌 전류도 방향이 반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계좌 전류가 결국에는 뭘 만드는 거예요? 자속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오름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 자속 파이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방향이 반대라서 얘도 마이너스가 붙어. 결국에는 마이너가 만나니까 얘가 플러스 t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역토크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인데요. 요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뒷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더라도 회전 방향이 역시나 변하지 않는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등록이 돼 있는데 두 문제 다 답은 똑같이 변하지 않는다가 답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만약에 이거를 역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 둘 중에 하나는 방향을 같게 만들고요. 하나만 반대로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셀렉터 스위치, 선택 스위치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외부에서 걔를 조정한 다음에 한쪽만 라인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둘 중에 한 놈만 마이너스, 얘든 한 놈만 마이너스가 되고 하나만 플러스가 돼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봐야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때 회전 방향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들어갑니다. 분권 전동기 전체 도체수가 100이고요. 중권이라고 했고요. 극수가 4극, 자속수는 극당 0.628 웨버이고, 부하를 걸어 전기장에 5A라고 있을 때 토크 물어봤죠. 자, 우리 토크식 중에 중권 파권이 나오면 직류전동기죠. 공식이 여기 있어요. 282A분의 P자 바이의 IA라는 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위가 뉴턴 메타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출제자가 이거 단위를 킬로그램 메타로 주면 9.8만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뉴턴 메타하고 킬로그램 메타 사이는 9.8 관계가 있죠. 그래서 1 뉴턴 메타는 1 킬로그램 메타에다가 9.8을 곱하면 같기 때문에 뉴턴 메타에서 9.8을 나누면 킬로그램 메타로 단위가 환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지금 중권이라고 했으니까 A 병렬의 수와 극수가 같죠. 중권은 A와 P가 같으니까 약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분모에는 2파이가 올 것이고 분자에는 이제 총도체수 Z 얼마 줬냐면 100 줬죠. 100 곱하기 그 다음에 자수파이가 0.628 그 다음에 전기자전류 IA가 5A 요것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50 나오네요. 50 뉴턴 메타가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49번 들어갑니다. 동기발전기에 병렬운전에서 1차하지 않아도 되는 거로 하는데 병렬운전 조건 엄청 잘 나오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직류기도 있고 동기기도 있고 변압기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으뜸은 우리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한번 적어볼 건데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되겠습니다. 뭐 제가 문제풀이를 뭐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던 파트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조건이 아닌 거는 하고 물어봤을 때 보기에 용량과 출력이 있으면 무조건 G자라고 했죠. 무조건 답이야 무조건. 그러면 조건은 뭐가 있었어요? 키위 주고 바로 암기를 하라고 그랬죠.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이 크기가 같지 않으면 뭐가 흘러요?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죠. 코일을 우리 발전기는 다 코일 성분이니까 L 성분 그 코일을 감았기 때문에 거기에 순환 전류가 다 흐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코일 성분이 다 누구예요? L 성분이니까 무효분이죠. 그래서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무효획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되겠죠. 자, 위상이 같지 않으면 이제 유효순환 전류, 뭐 유효획류,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야죠.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동기 속도를 이탈해 버리죠. 속도가 일정하게 회전해야 되는데 그 속도를 이탈해 버리는 거야. 그 진폭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난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제동건선을 설치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파형이 같아야 되겠죠. 파형이 또 일치가 안 되면 고조파 순환전류가 흐를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상회전 방향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상회전 방향이 일치할 것. 상회전 방향은 이거예요. A상, B상, C상이 3상이 있을 때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 이렇게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기 두 대가 있으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첫 번째 발전기, 두 번째 발전기인데 두 번째 발전기가 이렇게 상의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럼 역회전이 돼버려. 그래서 두 개 동시에 회전했을 때 삼상 단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성간단락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요거 키, 위, 주, 고, 파 요거 암기하시면 돼. 고가 뭐예요? 고가 렛츠 고 방향이잖아. 방향. 그래서 키, 위, 주, 고 방향 키위 주고 바로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어요. 극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류기 때문에 극성이 존재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으로 갑니다. 50번은 이쪽에서 할게요. 자, 직류기의 손실 중에 기계손에 속하는 거 보러 갔는데, 우리 이제 손실을 따져보자라고 하면, 손실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쪼개지죠, 두 가지.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고정손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무부하손, 이렇게도 얘기하죠. 무부하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변손이 있죠. 이 가변손을 뭐라고 하냐면, 부하손이라고 합니다.
요 두 개를 합치면 전체 손실이 되겠죠. 고정손은 두 가지로 쪼개지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대표적인 손실이 철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PI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계손입니다. 철손에는 당연히 두 가지로 쪼개지죠. 히스테리시손하고 와류손으로 쪼개집니다. 우리 히스테리시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규소광판을 사용한다라고 했던 거고,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층철심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규소를 함유량은 4%, 성층철심의 두께는 0.35에서 0.5mm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기계손에 해당되는 건 누구밖에 없냐면 풍손밖에 없어요. 회전기에서만 발생이 되는 손실이 풍손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정답은 나왔죠. 그래서 누구냐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마무리합니다. 가변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동손이에요. 카파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i제곱의 r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저항손이라고도 하는데 두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표유부하손이 되겠죠.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현저하게 변하는 손실, 뭐 건선 이외 부분에 노설자속에 의한 손실을 표유부하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51번. 동기기의 전기자원선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동기기는 이제 교류기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죠. 그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권선법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절권, 또 하나가 분포권이 되겠습니다. 그거와 반대로 전절권과 집중권이 있는데 걔네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사용을 하지 않냐면 단절권하고 분포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고조파 제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파형 개선이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조파 제거가 되지 않는 두 가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절권하고 집중권이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기에는 전절권이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 들어갑니다. 52번은 변류기에 수리 및 점검 시에 변류기 2차 측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해야 하는 방법으로 봤는데 우리 CT 2차 측을 항상 어떻게 합니까? 단락을 시키죠. 왜? 2차 측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CT는 1차에 전류가 흐르고 2차에 계전기나 계기 쪽에 전류를 흘려보내는데 그 전류를 변성하는 것이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해서 부하에 공급하는 게 CT의 역할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압은 변성을 못하죠. CT가. PT가 전압을 변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CT는 전류는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전류를 변성했기 때문에.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전압이 문제죠. 그럼 전압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회로 시간에 뭐 얘기하냐면 선형 회로망 파트에서 전압원을 단락시킨다. 전압원을 단락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전압원은 단락시키게 되면 전압이 얼마가 되냐면 0이 돼버려. 그래서 CT 2차 측은 항상 단락 상태로 수리 점검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 그러면 이제 절연이 파괴되는 거죠. 1차의 기전력이 1차의 세교자속이 2차에 넘어오기 때문에 그 세교자속에 의한 2차의 기전력이 또 유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부하가 다 터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T는 개교음 변압기인데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압은 문제가 안 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전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PT 2차 측은 전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류를 0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PT는 개방을 시킵니다. 개방하면 전류원을 개방하면 0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번을 한번 가볼게요. 53번 여기서 해볼게요. 전기기계에 있어 와류선 에디 커런트 로스가 되겠죠.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했어요. 규소광판을 사용한다고. 그래서 전체 100% 기준으로 4% 정도를 규소를 첨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히스테리시 뭡니까? 규소광판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그 히스테리시선을 감소시키는 거고 성층철심을 하는 게 바로 와류선을 감소시키는 거죠. 얇게 이제 그 철판을 얇게 잘라요. 그래서 슬라이드처럼 얇게 잘라서 차곡차곡 쌓는 거죠. 그거를 성층철심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히스테리시선을 히스테리가 아니라 와류선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이 히스테리시선을 감소시켜서 규소광판을 사용하고 함유량은 4%, 와류선을 줄이기 위해선 성층철심한다. 두께가 0.35에서 0.5mm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류손이 3kW고요. 3300에 110V, 60Hz 단상 변압기를 50Hz, 3000V 전원에 사용하면 와류손은 약 몇 kW가 되냐 물어봤는데 이 와류손은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주파수는 무관이에요. 무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철심의 두께하고도 제곱에 비례해요. 여기 철심의 두께요. 그래서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울수록 제곱에 비례해서 와류손이 커져. 그래서 이걸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성층철심한다고 그랬죠? 얇게 쪼개가지고. 자, 지금은 요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와류손이 3kW였고요. 그때 공급한 전압이 얼마냐면 3,300이 되겠죠. 3,300. 처음에 공급한 전압. 1차 측의 전압을 넣으셔야 됩니다. 전원 측 전압.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전압을 낮춰봤다는 거죠. 3000V 전원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니, 와류손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전압이 감소하면 와류손도 감소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요거 크로스에서 와류손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3,300분의. 요거 넣으면 되죠. 3,000. 둘 다 제곱이니까 전체 제곱을 해주시고 여기다 3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2.5kW 나오죠. 2.5kW. 요게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에 있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으로 갑니다. 55번은 여기서 한번 해결을 해보죠. 직류전압의 맥동률이 가장 적은 정류회로 물어봤는데 저항부하를 사용한 경우고요. 맥동률이라는 것은 이제 리플 팩터라고 해가지고 아래 약자를 쓰고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직류분해 전압분의 분의 교류분해 전압이 들어가죠. 교류분해 전압. 곱하기 100 하고 들어갑니다. 비율이니까. 그래서 이 교류분해 전압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두 개를 곱하면 되죠. 맥동률에다가 직류분해 전압을 곱해주면 돼요. 요거 물어봅니다. 요거. 교류분해 전압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맥동률하고 직류분해 전압이 주어지거든요. 두 개 곱해서 요거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맥동률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직류분해 전압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0V라고 해볼게요. 근데 맥동률이 만약에 10%야. 그럼 0.1이니까 이때는 교류분해 전압이 10V가 나오죠. 근데 만약에 맥동률이 50%로 해봐. 0.5. 그러면 이때는 50V가 나와요.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차이점이 뭐야? 교류분의 전압이 달라졌죠. 자,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 정류는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직류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근데 얘는 정류를 하긴 했는데 직류분의 전압이 100V야. 근데 맥동률이 50%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직류분 안에 50V의 교류 전압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얘는 10V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당연히 볼트가 교류분의 전압이 직류분 전압의 안에 내부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좋아요? 적게 포함되어 있는 게 좋아요? 적게 포함되어 있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맥동률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럼 맥동률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우리가 이 맥동률을 물어보는데, 자, 첫 번째 한번 여기다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단상 반파가 있어. 단상 반파. 단상 반파는 맥동률이 몇 프로냐면 121%예요. 그래서 얘는 안 나와. 100%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건 뭐 교류지 직류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단상 전파가 있죠. 전파는 몇 프로냐면 48%. 기출 문제에 얘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상 반파가 있죠. 몇 프로냐면 17%예요. 그러니까 맥동률이 작아질수록 직류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번째가 이제 삼상 전파죠. 얘 몇 프로냐면 4%.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단상보단 삼상이 단파보단 전파가 됐을 때 직류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쓰면 직류에 가까워지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돈이 많이 쓴다는 얘기는 뭐야? 단상보단 삼상이 비싸고 반파보단 전파가 비싸니까.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요게 맥동률이 가장 작은 거. 그래서 정답은 삼상 전파. 이 삼상 전파를 육상 반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었냐면 4번에 있었네요. 4번. 여기 답이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55번 끝났고요. 56번 갑니다.
56번은 이제 동기전동기에서 제동건선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제가 아까 제동건선을 잠깐 언급을 했죠. 동기발전기에 병렬은 전조권 하면서. 이거 설치 효과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자, 발전기, 동기발전기하고 동기전동기를 묶어가지고 설치 효과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난조방지죠. 아까 이제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에서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그 진폭에 이어서 동기 속도를 이탈한다. 그래서 탈조에 의한 난조 현상이 발생되는데 제동건선을 설치했을 때 방지법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기전동기 입장인데 기동 토크 발생을 시켜요. 얘를 설치함으로써. 동기전동기의 가장 큰 단점이 기동 토크가 발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동건선을 설치함으로써 기동 토크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이제 전압전류의 파형이 개선되죠. 전압전류의 파형이 개선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불평형이 됐을 때 이상 전압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네 가지 설치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요, 56번에 제동건선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거로 하는데 1번, 2번, 4번 다 맞고요. 그 속도 이동을 방지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난조 방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이 없는 사항은 몇 번이냐? 3번이에요. 전기자 반작용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암기하는 방법은 이렇게 암기하세요. 난 전기를 공부하는데 이상해. 자꾸 제동이 걸리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난 전기를 공부하는데 이상해. 자꾸 제동이 걸리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서 57번이 되겠죠? 57번 갑니다. 삼상 원선형 유도전동기 2차 비료에 저항을 삽입하는 목적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유도전동기 중에서도요, 삼상 원선형 유도전동기가 나오죠. 이 건선형 유도 전동기하고 이제 그 대표적으로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그 농형 유도 전동기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회전자 2차 측에 코일을 감겨 있으면 건선형이고요. 코일이 감겨 있지 않으면 농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형. 자, 그럼 이 건선형은 코일이 감겨 있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느냐? 2차 저항이라는 놈이 존재하고요. 이 2차 저항은 누구와 비례냐면 슬립과 비례합니다. 슬립. 우리가 이제 그 회전자계의 속도가 ns고 회전자의 속도를 n이라고 할 때 그 속도 차의 비를 슬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2차 저항과 슬립은 항상 비례관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은 최대 토크인데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불변,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57번 같은 경우에는 2차 회로에 저항을 삽입하는 목적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1번 보시면요. 속도는 줄어지지만 최대 토크를 크게 한다. 아닙니다.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목적이 아닌 거.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죠. 2차 저항이 뭐 2배 증가했을 때 슬립이 몇 배 증가하느냐? 얘네 비례하잖아. 비례. 이걸 비례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슬립이 변하는데 배면 속도와 토크가 변화됩니다. 그걸 비례추이 곡선 이렇게 얘기하죠. 2배가 되는 거예요. 비례니까. 근데 2차 저항이 2배가 될 때 최대 토크가 몇 배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는 답이 일정하다요. 불변 변하지 않는다. 그것도 이제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서 잘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8번. 삼상 유도 전동기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이 아닌 거. 우리 원선도가 있는데 이 그림이에요. 그림도자야.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있죠. 이 원선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전력에서도 전력 원선도가 물론 나오지만 그림을 시켜 놓고요. 거기에서 그림에서 어떠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유추해내는 거예요. 뭐 역률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원선도의 뭐 지름이라든지. 근데 이제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구할 수 없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뭐 기계손이나 기계적 출력 이런 것들은 구할 수가 없고요. 그럼 얘를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는 어떤 실험을 통해서 구했을 거 아니야. 그 세 가지 시험이 나와요. 원선의 저항 측정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부하 시험입니다.
요 무부하 시험을 뭐라고 하냐면 개방 시험이라고 하죠. 부하가 걸려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단락 무부하 시험에 반대 단락 시험인데 이거를 유도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속 시험이라고 그래요. 구속 시험. 변압기에서는 단락 시험인데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우리 필요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의 값을 그림상에다가 표현을 하고 그 그림상에서 주어진 값들을 또 가지고 여러 가지의 계산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속 시험은 이제 뭐냐면 이게 변압기하면 단락 시험으로 바뀌는데 구속 시험은 이런 거예요. 회전자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구속시킨 상태에서 실험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못 움직이게 어디에다가 이제 가둬두지 않습니까? 예, 감옥에다 이제 구속시켜 버리는데 똑같은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이제 만든다는 얘기야. 회전자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아닌 것을 물어봤을 적에 대표적인 답이 있어요. 슬립 측정이죠. 요게 이제 우리 아주 많이 출제가 됐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역시 58번도 답은 2번이에요. 슬립 측정이 보기에 있죠. 아닌 거 물어보면 얘가 답. 그 다음에 이제 59번으로 갑니다. 59번 이쪽에서 할게요. 다음은 직류 발전기의 정류 곡선이고요. 이 중에서 정류 말기의 정류 상태가 좋지 않은 것. 우리가 이제 정류를 하게 되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건데 A씨를 D씨로 화형의 종류가 이제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류주기 TC라고 부를 거고요. 요 가운데 시점을 현재라고 보면 왼쪽은 과거, 오른쪽은 미래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초기 상태, 말기 상태 이렇게 나옵니다. 주기라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이런 모양 나옵니다. 완벽한 직선이죠. 두 번째는 이런 모양. 약간 사인파, 정연파를 담고 있고. 네 번째가 이런 모양. 네 번째가 이런 모양. 일단은 파형이 직선으로 가야지 이제 직류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1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직선적인 정류 이렇게 불러요. 요거 이제 번호는 외우시면 안 되고요.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직선적인 정류. 번호는 바뀝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누구예요? 정연파 정류죠.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이상적인 정류 또는 뭐 상태가 양호한 정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가 누구냐면 요 놈인데 자, 초기에는 직선으로 가다가 말기 가면서 급격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부족하다, 부족정류라고 해요. 그럼 얘는 상태가 언제 안 좋은 거야? 정류? 초기에 말기예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말기 나오면 부족정류. 그다음에 4번은 처음부터 꺾어졌잖아. 그래서 얘가 뭔가 처음부터 과하게 꺾어졌죠. 그래서 과정류라고 부르고요. 얘는 언제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초기. 그래서 초기 나오면 과정류, 말기 나오면 부족정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말기 나왔으니까 부족정류가 답인데 부족정류는 요 그림이잖아요. 근데 번호가 몇 번에 있어요? 똑같은 그림이 2번에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60번입니다. 1회의 마지막 문제 풀이가 되겠네요. 자, 60번이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가 나왔고요. 기동법 중 옳은 거. 우리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가 이제 직입 기동이 있죠. 요거를 전전압 기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용량이 이제 5kW 이하 소용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Y 델타. 얘는 5에서 15kW 정도. 그다음에 이제 리액터 기동이 있고 또 하나가 누가 있냐면 기동보상기가 있죠. 기동보상. 물론 이제 기동보상기는 단권 변압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전압을 다운시켜서 이동 전류를 줄이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얘는 이제 리액터 코일을 감아가지고 전압 강화를 이용해가지고 기동 전류를 줄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묶어서 이제 감전압 기동 방식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건선형에는 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첫 번째가 2차 저항 기동이 되겠고요. 회전자의 코일이 담겨 있으니까 그 2차의 저항값을 이용해가지고 기동 전류를 줄여버리죠.
두 번째가 이제 게르게스가 있어요. 게르게스에 의한 기동. 그다음에 뭐 2차 임피던스 기동이라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농용 유도 전동 기동법 옳은 거 보았는데 Y 델타가 있죠. 거기에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1회 문제풀이를 마무리 짓고 저는 잠시 후에 2회 문제풀이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